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창을 창건했다는 것은 남은 용성지에 지금 나와 있거든. 그것도 남은 용성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촌이 남은 부사로 와서 계실 적에 여기 북창 따가 그래 남은 지금 동창, 서창, 남창, 북창 다 있거든. 지금도 동네가 다 있어요. 그 여기는 지금 북창을 이제 실곡으로 동네 이름을 바꿨더구나. 실곡. 인실이라서 매울실자하고 이제 실곡. 거기를 이제 요새 바꿨는데, 그래서 저기서 요 터를 잡으셨다는 것이거든, 연천이.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큰 자제 주자 할아버지를 너는 여기 살아라 했을 테지. 북창이 어디 있었냐? 이게 지금 그 부근 지도거든요. 여기 보면 주암서원이 여기에 있고 추모종이 현재 여기 있어요. 지사 면사무소가 있고, 여기서 요리 길이 이리 건너가는데, 이 하천 이게 오수천이에요. 이 오수천이 있는데, 여기가 실곡교라는 다리가 있고, 여기 마을 이름이 실곡이에요. 근데 여기가 옛날 북창터예요. 그러니까 연천공 최덕지가 부사로 있을 때 여기에다가 북창 창고, 군량미 창고를 지었는 거예요. 지으면서 여기 그 주암촌을 개척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성지 고적 구지 주암 하는 데를 보면은, 주암은 지사방 주암촌 앞에 있는 큰 바위 이름이다. 그러니까 바위 이름이 주암이에요. 그러니까 주암이라는 바위가 있으니까 그 동네를 주암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밭 한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배처럼 생겨서 주암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부사 최덕지가 그곳에 터를 잡았으므로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은 사실은 그 조선 후기에 와서 적은 거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개 그 읍지라는 것들이 다 그래요. 읍지에 적힌 거 보면은 태반이 좀 그 지어낸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성지하고 주암촌을 보면은, 용성지는 남원 도호부의 읍지인데, 이 읍지는 고을 양반들이 편찬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에게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책이니까 자기들이 뭐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자랑하는 쪽으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연천공이 주암촌의 터를 잡았다는 거가 창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주암서원이 8세 암계공 최연손의 생가터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어요. 거기서 태어났다. 암계공 최연손 이분이 그 처가가 문충공계 그 만욕후손의 그 최전의 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주암서원터에서 이분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어릴 때, 소년일 때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옛날에는 그 오수역에서 그 지금 그 덕암서원이 있는 그 저 최전의 집터, 거기까지로 가는 길이 그 주암서원 뒤로 그리 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최전이 말을 타고 지나갈 때 그 암계공 최연손이 책을 읽는 소리가 되게 낭낭하고 해서 저 사람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다 하고 딸을 줘서 혼인을 시켰다는 전설이 그 전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주암서원 터는 연천공이 잡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최대, 그분의 처갓집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세 최대가 지금 주암서원 터에서 처가살을 한 거 아닌가. 그래야 여기서 태어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연천공이 그 구북창, 이 군량미
창고를 세운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요. 거기다 군량미 창고를 세울 때 건너편에다가 마을을 개척한다.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가능성이 크죠. 근데 1446년에 연천공이 남원부사에서 은퇴나서 영암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해를 놓고 보면은 최대 이분이 1429년생 정도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1446년이면 얼추 결혼 정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뭐 이건 추측에 불과합니다만은 구북창을 건립할 때 주암촌을 개척한 거하고 상당히 긴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북창을 열 때 건너편에 주암촌을 개척하는 거는 거지 뭐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그걸 개척할 때 양성희 씨하고 함께 해서 이렇게 개척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완전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세 체주 이분의 그 모친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게 많아요. 이걸 이제 뭐 옛날 영감들은 얘기가 뭐 본부인이니 후부인이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후세 조선 후기 개념으로 만들어낸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공은 재혼했어요. 근데 전부인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강의보에 후배 평양조씨 딱 이렇게 적혀있어요. 후부인 평양조씨다 이것만 적혀 있는 게, 후부인이 있으면 전부인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남원종의 일부에서 장남 체주가 전부인 아들이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전부인 아들이니까 남원에 놓고 갔다 뭐 했었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전부 처가살해를 했고, 연천공이 영암으로 남원부사에서 물러날 때 이미 장남은 혼인을 해서 아들을 여러 명 낳았을 정도, 아들이 장가갈 때거든요. 손잡을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잡을 나이에 아버지 따라 어디로 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 근거 없이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인은 제가 볼 때 후사가 없이 돌아가셨다고 보여요. 그래서 세 형제, 삼형제가 다 평양조씨 아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오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공은 아마 16살쯤, 아버지가 18살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다 18살이면 혼인해요. 다. 그러니까 대개 한 1401년쯤에 첫 번째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405년에 문과급제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1405년 내지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다고 보여요. 그 조선시대만 해도 부인들이 일찍 돌아가셔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왜냐하면은 애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분, 출산하고 돌아가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묵제일기라는 그 일기책이 조선에 전해오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묵제가 그 의사를 했어요. 의사를 해갖고 한 200 몇십 명의 그 사망 기록, 사망 원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한 7%인가가 그 여자가 애를 낳다가 또는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선시대는 여자들이 아기를 낳다 많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전부인도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는가 막연하지만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렇다면은 전부인이 장남 체주를 낳고 돌아가셨냐, 아니면 체주가 아닌 다른 아들을 낳다 돌아가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전부인이 이때 돌아가셨다 하고 체주는 언제쯤 태어났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천공은 1406년부터 7년까지 모친상을 당해서 상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제가 혼인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윤공 묘관에 1406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407년 정해년까지 3년상을 치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 형님 비문이니까 동생도 마찬가지죠. 여기 해자가 빠졌는데 정해년, 병술 정해인데 해자가 누락돼서요. 1408년 이후에 가서 재혼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연총공의 재혼은 1800년 이후고 그때 이제 벼슬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체주가 1405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전부인 소생이고 1408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후부인 소생이에요. 이걸 알 수 있어요. 대충 1410년쯤 이후 태어났으면 후부인 소생이고 1405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전부인 소생이죠. 이걸 볼 수 있는 게 체주의 손자 최연손, 이분이 이제 그 이조 참판까지 벼슬을 많이 하시고 성종 때 상원시 장원급제를 해서 왕조실록에 적히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1460년 세조 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손자, 이 둘째 손자죠. 위에 형님이 하나 있어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1460년생이면은 손자니까 만약에 이분이 1410년에 태어났다 해도 50년 상관이에요. 그죠? 50년 상관이에요. 만약 이분이 1405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얼추 60년 상관이 되는 거죠. 이분이 1480년 생원시에 장원했고 이조 참판을 역임한 분인데, 이분이 최연손인 체주의 손자란 말입니다. 1410년 태어났으면 50년 차이고, 50년 차인데 그 당시엔 대체로 한 세대가 20년 남짓, 21~22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손자가 1405년에 태어났다면은 55년이잖아요. 55년 차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1410년생이면은 50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주는 1410년 이후에 태어난 게 거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460년 10년 이후에 태어났어야 손자가 1460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 당시는 대개 한 17, 8에 혼인해가지고 21, 22살에 아들을 낳기 시작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 얘가 둘째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장남이고 이분은 둘째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체주의 장남이 한 1410년에 태어났다면 한 1430년이나 35년 이 사이에 태어나고 최연손이 한 1460년쯤 태어나지 않았겠느냐. 26 이상 넘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1405년 이전 1404년 3년에 태어났다면은 이게 얼추 60년 가까이 57, 8년, 60년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분은 1410년 이후에 태어났고, 그렇다면은 어머니 평양조씨는 이분은 어머니가 평양조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상 중랑장 홍파 상고사의 세 번째 시간으로 소윤공 득지파와 연총공 득지파의 남원종회를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마지막으로 중랑장 홍파의 연총공 득지파 영암종회하고 한성공 의파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